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철광석.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한때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오전 7시. 상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곳에서 아침조가 출근을 서두른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예?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아, 지금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는데요? 항상 이 시간이요. 7시 경에. 7시경에요? 입갱 전 간단한 회의를 위해 모두 모였다. 하루 일정에 관한 작업 지시와 안전 교육을 위해서다. 정관장님은 보자. DDR 오전은 그 두 막장 제일 끝까지 저 메인 뚫기 전까지. 계장은 각 분야별 협력을 강조한다.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기 때문. 진영 토로를 가지고 해를 치자. 교육이 끝나고 각자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철광석을 실어 나를 중장비들이 바쁘게 입갱을 준비한다. 그 전에 차량 점검은 필수. 문제 큰데 작동 오일이 나오면 때우지 못할 텐데 이어서는 안 되는데. 막장에 들어가서 고장이 날 경우 견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작업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한 20m 빠진다 말이야.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항상 그냥 일단 안전이 최고고요. 예. 그다음 뭐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 다하는 게. 점검을 끝낸 대형 중장비가 입갱을 서두른다. 이어지는 덤프 트럭들의 행렬.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입갱은 모두 차량으로 가능하다. 갱의 폭과 너비는 각각 5m. 막장까지는 얕은 경사로를 따라 10분 정도 소요된다. 지금 갱부 입구가 해발 535m인데 여기는 해발 360m로 되어 있으니까 175m 내로 와 있는 거죠. 수직까지. 지하로 175m를 내려온 지점. 이곳에서 더 땅 밑으로 지하 375m의 막장이 존재한다. 채광 준비로 한창인 막장 안은 대형 중장비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작업은 대부분 장비로 진행된다. 발파를 하기 위해 장약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은 천공 작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형 구창용 중장비인 전보드릴에 나란히 올라앉은 천공기사 두 사람. 운전대가 따로 마련돼 있어 두 대의 굴착기를 가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천공 속도와 방향을 확인해가며 운전에 열중인 기사. 정해진 시간 내에 천공이 끝나야만 다음 작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막장을 넓혀가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광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진입니다. 작업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이제 지금 귀가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잘 안 들리세요? 최소한 이제 귀마개를 하고 착용하고 하는데 그래도 시끄러운 편입니다. 천공 작업 이후엔 폭약을 넣는 장약 작업이 진행된다. 조심스럽게 폭약을 옮기는 작업자들. 폭발물을 다루는 만큼 가장 주의를 요하는 순간. 긴장 속에서 장약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 곳에 몇 개 정도의 폭탄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51발요. 아, 이 한쪽 면에만요? 그 전부 한 막장에. 몇 미터 정도 뚫려요? 지금 거의 한 4m 정도 성공하는데 안 나가요. 조금씩 좀 남아. 위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하는 수뿐이 없죠. 3m가 넘는 폭발의 위력을 돕는 것이 있다. 장비를 이용해 장약하는 암포라는 화약이다. 이것은 분말 입자에서 압축 공기를 통해 주입한다. 모든 게 다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니까 다 힘들죠. 모든 데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 없는지 그런 거 잘 봐야 되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 작업하는데 에러 생기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좀 먼지가 좀 나고
아무래도 뭐 아까보다는 산소량이 부족해도 그렇게 움직이기 많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발파선을 연결할 차례. 천공 위치가 높은 곳은 고소 작업용 장비 위에서 진행된다. 아래쪽을 맡고 있는 작업자가 교선에 열중인 사이 그만 머리 위까지 내려온 장비. 아찔한 순간이었다. 고소 작업자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작업에 열중한다. 편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런 일, 뭐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뭐 그러듯이 이런 일도 하고 뭐 다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발파선 연결 상태를 살피는 반장. 교선이 잘못되면 발파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성공리에 발파 준비가 마무리됐다.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발파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계장님들이 나갈 때 이제 발파 누르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내막장. 내막장을 요런 식으로 4개. 드디어 막장 안에 잔소리꾼이 등장했다.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임종섭 계장이다. 홍비잖아, 그지? 혼나잖아. 홍반장 보고 저 장비를 뒤로 빼라 그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 열로 박아 열로 안전하잖아. 안전하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야 자리를 떠나는데 개미굴처럼 얽힌 막장을 둘러보던 그가 이번엔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바닥에 배수로를 내고 있는 것. 그 어떻게 길을 다 외우고 다니세요? 첫 번에는 그래요, 이게.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알죠. 본능적으로. 발파 상황을 살피러 가는 임 계장. 마침내 그의 감독 아래 발파가 진행되는데 무사히 발파가 끝나고 이렇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면 한결 발걸음이 가볍다. 안방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한 30년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편하네요. 갱내 작업한 팀들은 경에 나가면 햇빛을 보면은 힘을 못 쓴다고. 편안하다니까. 그 시각 또 다른 막장에선 통기성이라는 갱내 환기 구멍을 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가스와 매연이 많은 이곳에서 작업장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0.6. 이게 보통 한 몇 개를 뚫으시는 거예요? 공수는 23공. 작은 길이는 한 20m 정도. 천공 깊이가 일정한지 측정하는 작업자. 그래야만 발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통기성을 이제 여러 군데 내물어서 장비들 매연도 빨리 그 순환이 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작업하기 좋죠, 이렇게. 천공 깊이에 조금 차이가 나자 매질이라는 흙을 빚는데 이것을 채워 깊이를 일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매질을 채운 뒤 다시 천공 깊이를 측정하는 작업자는 이번엔 다행히 성공이다. 통기성이 개설되자 갱내가 많이 쾌적해졌다. 그런데 이때 임 계장보다 한 수 위인 잔소리꾼이 등장했다. 안 되면은 둘이서 들든지 장비를 갖고 오든지 포크를 들든지 하고요. 그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벌이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강산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제 강산용으로 이슬이 온다 그러는데 작은 돌들이 떨어지는 걸 육안으로 확인한다든가 안 그러면 물이 있던 장소에 없다든가 바닥에 그랬을 때는 그런 장소에는 절대 출입을 해서는 안 되죠. 이번엔 발파 직후 현장의 안전을 살피는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저는 좋습니다. 철광석의 상태를 확인하는 팀장. 30년 가까이 광산 일을 하다 보니 광석의 품위도 한눈에 알아본다. 자, 이런 거는 품위가 상당히 고품입니다. 우리가 강석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은 거의 같이 까맣게 보이는데 이런 절리면 깨진 면을 긁어 보면은 그 품위를 짐작할 수가 있죠. 광석 자체로는 한 58%까지 가능한 품입니다. 팀장이 발파 현장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상차 작업이 시작된다.
페이로드란 중장비를 통해 발파된 철광석들을 퍼나르는 것인데 광석의 무게가 상당한 데다가 바닥까지 고르지 않아 애를 먹는다. 어렵게 퍼담은 철광석은 이제 40톤 대형 덤프트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트럭 기사들의 고충 역시 마찬가지다. 경사로가 세기 때문에 경사로가 웬만하면은 빈차 때는 괜찮은데 짐 실을 때는 이제 힘이 딸리니까 섰다기가 좀 힘들죠. 그 다른 데서 하시는 것보다 멈추면 안 되니까 되게 힘드시겠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습관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상차 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낙석. 발파 현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차질 없이 상차 작업을 진행해 가는데 내 몸 움직이듯이 그래 움직이는 거죠. 숫달이에요, 숫달.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떨어져도요, 한 40~50톤 정도의 그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위험하진 않습니다. 낮 12시 광산 안에 마련된 구내 식당은 벌써 대만원이다. 아침 일찍부터 긴장 속에서 작업을 하느라 보통 시장한 것이 아닌 모양. 특별한 반찬이라고 눈에 띄지 않는 조촐한 식단인데도 눈 깜짝할 새 한 그릇을 뚝딱 비운다. 이걸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꿀맛입니다. 식사를 끝내기 무섭게 다시 갱으로 향하는 덤프 트럭들. 지하 막장으로 향하는 순간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인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워낙 잦기 때문인데 노면 상태라든가 모든 게 위험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도 들고 이러니까 적응도 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며칠 안 돼 적응을 못해가고 그만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제 적응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붙어 있는 거고. 잠시 후 갱도에서 고장난 차량 한 대를 발견한 팀장. 그런데 그 정도가 심상치 않다. 심각한 엔진 과열. 입경 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한 팀장. 뒤에 거 풀르고요. 예? 뒤에 거 풀르고 내 차에다 연결해가. 여기 앞에 차를. 그러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재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고장 차량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멈춰서고 마는데 한 대가 내려가서 말 따라 올라갔어야지. 답답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들 차량 때문에 갱돈의 차량 행렬이 얽혀버리고 만 것.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좀 올라오지 말라 그래야 되니까. 저 내려오지 말라 그래야 되니까.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마는 팀장. 참 열어주는 뭐 어떤 얘기야. 이거 오늘 가야 가라. 이런 참 여기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잖아. 그냥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덤프가 교행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걸 착각을 하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대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아까 차가 올라가면 바로 따라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팀장의 재빠른 대처로 우여곡절 끝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 그 시각 또 다른 막장에선 발파 이후 낙석될 만한 부석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뚫어져라 발파면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열심히 조작하는데 겨우 붙어있던 돌덩어리가 힘없이 떨어진다. 낙석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작업에 열중이다. 이 낙석 될 만한 돌들이 아시겠나 봐요. 그쪽 주거민단들은 이벽 천번에 보면 이렇게 시커먼 데 있잖아요. 이 시커먼 거는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낙석이 안 되고 하얀 거 있잖아요. 마른 거. 그거 이제 떨어지게 확률이 더 많죠. 예, 230 들어갔다 그러셔 드릴게요.
막장의 해결사로 통하는 임 계장이 무전을 받고 어디론가 재빨리 향한다.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것은 막 조그만 것으로도 이렇게 기어쓰인다고 하는데 오수원이 끊어진 전선을 주워든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요. 선이 이 낙석에 맞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선이 끊어져가지고 아, 이런 낙석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서로 좀 일어나죠. 그래 아침으로 우리가 보안교육 받을 적에 제일 이 담당 계장한테 듣는 것이 뭐냐면은 낙석 주의 이거 아주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네. 갱내의 고인은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의 전선이 문제였다. 파손 상태는 꽤 심각했다. 전선을 붙잡고 힘겨운 씨름을 벌이는데 갱내에 물이 보이지 않도록 빨리 고쳐보려는 것. 안간힘을 쓰는 그의 얼굴에 금세 붉은 땀방울이 맺힌다. 그 사이 임 계장은 부석 정리 기사를 찾아가 단단히 주의를 준다. 내려가지고 저 장비하기 전에 일단 내려가서 도보로 걸으면서 그 좌우를 보라고. 이런 거는 금방 떨어지게 돼 있잖아. 낙석될 만한 돌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것. 막장에서 보기 드문 젊은 중장비 기사는 이제 경력 1년차의 신참내기. 낙석 사고 소식에 좀 더 신중을 기해보는데 이 시골 같은 데는 이 산업이 없잖아요. 회사 같은 게 없으니까 이래도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갱내엔 이런 막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곳은 덤프트럭이 실어나른 철광석을 250mm 이하로 타석하는 1차 파쇄실. 상층부에 운전실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 이제 막 도착한 트럭이 막장에서 싣고 온 철광석 더미를 쏟아놓는다. 이렇게 내려놓은 철광석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파쇄기로 옮겨진다. 아무리 기계화가 됐을지라도 워낙 크고 무거운 돌을 다루다 보니 언제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한시도 파쇄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커다란 돌덩이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진다. 저는 큰돌 돌았을 때 가장 굉장히 많이 되죠. 기계 돌렸습니다 하고. 급기야는 파쇄기 구멍을 막고 말았는데 좀처럼 빠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다급히 파쇄기를 세우고 조정실 밖으로 향하는 두 사람. 확인해보니 돌덩이가 파쇄기 틈에 꽉 끼어버린 난감한 상황. 이런 경우도 가끔씩 발생되는 건가요? 자주 있죠. 들어가서 와이어를 눌러줄 테니까 저쪽으로 빼라고 저거 할 테니까요. 침착하게 파쇄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작업자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쇠갈쿠리가 지나간다. 그런데도 별 개의치 않고 돌 빼내기에 열중이다. 와이어는 이쪽에서 와이어를 이용해 돌을 들어보려는 것인데 돌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와이어에서 빠지고 만다. 재빨리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이번에는 쇠사슬에 강철을 매달아 부딪히는 힘으로 광석을 움직여보는다. 몇 개의 돌을 더 집어넣자 마침내 성공이다. 파쇄기를 막았던 큰 광석이 힘없이 부서진다. 뜻밖의 돌발 상황에도 당황한 기색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 다시 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오래 했으니까요. 한 발이 말 안 해서 서로 한 발이 잘 맞지.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 사람 다음 사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몰라서 당황스럽죠. 처음에 있을 때. 지금 뭐 기분이 나갔겠죠. 1차 파쇄된 광석은 갱내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위태로운 지하 계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간 곳에 있는 정립실이다. 3.3제곱미터 남짓한 정립실에서 1차 파쇄된 광석을 통에 담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현대화 설비 덕분에 운전자 혼자서도 모든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돌이 떨어져서 내는 굉음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도 광산을 전전하다 이곳까지 온 운전자는 이 정도면 몰라보게 환경이 좋아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여기 말고도 탄강에도 있었으니까 탄강이 다 문 닫고 하니까 여기도 온 거지. 지금은 그래도 요즘은 사고가 없는 거지. 요즘은 워낙 보안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래서 하고 그전엔 많았지. 그전에 탄강 같은 데는 많았죠. 이렇게 정립실에서 실려온 철광석은 스킵이라는 승강기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 지상까지 끌어올려지게 된다. 그 양만 하루 2,400톤에 달한다. 그 뒤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먼저 야외에 설치된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운송되는 과정에서 1차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석의 반응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탄생되는 성광장. 모든 작업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온통 분진으로 가득한 작업 환경은 백내와 다를 바가 없다. 선광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철광석이 이동하면서 세 차례나 더 파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철광석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이지만 최상부에서 설비를 작동하는 운전자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그의 손에서 하루 생산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가끔 가다가 잘못됐을지에는 여기서 모든 기계를 완전 올수업 시켜야 되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편이죠. 다른 것보다. 몸은 못 움직여도 몸은 뭐 좀 편할지 몰라도 신경은 많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한꺼번에 광석량이 많아지면 화색이 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다반사. 이럴 땐 매캐한 분진을 그대로 마셔가며 구멍을 터줘야만 하는데 저 밑에 기계 밥 대주느라고요. 예, 이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오는 구멍이 맥혀가지고 강석이 밥이 못 나와가지고 이거 밥 대주느라고. 돌산에 매달려 일하는 모습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연로한 나이에 강금학 씨가 하기엔 힘겨워 보이는 자리. 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그래 항상 그래 얼굴을 비밀해야죠. 인상을 그리그리만 그 사람이 막 일을 못해요. 좋도 해야 되고 나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는 이렇게 돌산에 매달린 채 고된 작업을 이어나갔다. 철광석 생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숨어있다. 이렇게 작년 한 해에만 44만 5천 톤을 생산해 재련 업체에 판매했다. 막 제품으로 탄생한 철광석이 재련 업체에 보내지기 위해 바쁘게 트럭에 실리는 사이 막장 안에선 하루 일과를 마친 광부들이 귀가를 서두른다.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제 보면 막장 인생 아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광선으로 해가지고 애들 학교 다 시키고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음과 분진 그리고 사고의 위험 속에서 무사히 막장 밖을 벗어나는 순간은 매번 감회가 새롭다. 딴 세상에 온 것 같죠. 진짜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밖에 나오면 보통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살았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갱 밖으로 나와 샤워를 마친 이들의 얼굴은 막장 안에서와 사뭇 달랐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뭐 항상 뭐 보람이라는 게 뭐 있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 사니까 가족 때문에 항상 보람을 느끼면서 일해야지. 딴 건 없잖아. 일하는 사람. 만날 늘 하던 일이라 그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저 일하고서는 이렇게 집에 갈 적에는 즐겁고 내 가족이 있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하 막장은
지금도 광부들의 치열한 승부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석을 캐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극한 직업의 승부사들이 아닐까.